네, 금요일 개장 전 또 선택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가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수급 상황을 좀 봤는데 특이점이 있나요? 특이점이 네. 네, 특이점이 있죠. 특이점은 뭔가요?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꾸준하게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태고. 혹시 연속 순매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상강 M&T, 네. 그다음에 한화, 한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뭐 연속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죠. 사실 뭐 주가 반응이 썩 그렇게 현찮고요. 그리고 특히나 KB금융이야 뭐 이제 금리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HLB도 최근에 꾸준하게 계속 뭐 외국인 기관들 번갈아 가면서 순매수 쇼커버.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참고 뭐 CFD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네. 기관 순매수에는 뭐가 있나요, 저기? 기관 순매수 어제 또 좀 반가운 종목으로 볼 수 있는 OCI. OCI. 예, 좀 최근 들어서 좀 3일 연속 뭐 한 5% 전후한 강한 상승이 좀 나온다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있겠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게임주 두 개가 게임주. 어제 NC와 넷마블이 이제 뭐 저도 강하게 한 대 맞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속된 말로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뭐 발판 삼아 거기에 약간 반사 이익, 약간 상대적으로 예, 펄어비스하고 상대적으로 카카오게임즈. 코스닥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두 종목이 네. 좀 강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따 또 뒤에 펄어비스 있나요? NC가 있습니다. NC. 네. 그러면 저 중에서 피킹, 뭐 시간의 거래에서는 개별주니까 뭐 그거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김현 매니저의 혹시 픽 올림픽? 네,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해 본 종목은 수급 특징주 뭐 파인테크닉스를 좀 소개를 좀 개별주 해드리도록 중에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네. 많이 뭐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저희 이 시간에서도 몇 번 좀 다뤘었던 종목인데. 거의 뭐 저는 특종 단독까지도 하셨죠. 그렇죠. 네. 그때 정말 최저점이었죠. 네.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내장 힌지, 일명 이제 메탈 플레이트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폴더블 폰에 그렇죠. 말 그대로 내장인지. 네, 폴더블 폰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고 하지만 있다. 문을 열어봤더니 외장도 먹더라. 네. 네, 이거죠. 이제 확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뜨겁죠. 그동안하고는 완전 달라요. 일단 저는 가장 좀 결정적이었던 게 현실화된 가격을 어쨌든 이제 100만 원대에서 살 수 있게 이제 잘 맞춰놨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자인까지 네. 상당히 이제 혁신적으로 좀 잘 만들어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작 스마트폰 출시 이제 애플 아이폰도 이제 9월 이후에나 이제 출시가 좀 될 거고 갤럭시 노트는 아예 이제 출시를 안 한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아마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하신 분들 핸드폰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Z 플립이나 Z 폴드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상당히 뭐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선풍적인 이제 예약 판매 전작에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예약 판매고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뭐 상태고요. 외모지상주의는 아닌데 네. 일단 이쁘고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품도 이뻐야지 소비자들의 구미를 자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매욕을. 네. 그게 이제 뭐 Z 플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호평이 아주 뭐 대단한 것 같고 네. 뭐 남성 여성 성별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네. 그렇다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고 물론 이게 펼쳤을 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구동시키는 네. 이렇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네, 하여튼 어쨌든 뭐 현존하는 폴더블 폰 중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근데 사실 Z 플립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외장 힌지 그 네. 덤블링 힌지라고 하죠. 네. 그 기술이 이 파인테크닉스 때문에 이제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플립을 이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 느낌. 그게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모토로라의 스타텍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또 좀 주면서 네. 기능적인 측면은 뭐 사실 말할 게 없고요. 하웨이라든지 샤오미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낸 스마트폰하고는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대장주가 뭐 거의 어제 흐름을 보면 파인테크닉스인 것 같아요. 어제 네. 장 초반부터 이 종목이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장 중반 이후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끝날 때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같이 이제 뭐 힌지 만드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KH 바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이 폴더블 스마트폰 조금 아쉬운 건 저는 그거예요. 아직까지 수율이 완전히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700만 대 내외 정도를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가 그거보다 더 크더라도 생산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개화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뭐 네. 그러는 와중에 2023년에 이제 애플까지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좀 들어오면 올해를 기준으로 이제 출하량은 한 800만 대에서 한 1000만 대. 근데 이제 애플이 진입하고 나면 이제 3000만 대 이상 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어제 시장에 조금 가장 큰 수급 특징주였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생산 라인들이 지금 상당히 좀 엉킨 부분이 특히 매번 얘기하는 베트남 쪽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파악이. 그러면 파인테크닉스는 실적이 뒤로 갈수록 또 늘지만 이미 산입된 그렇죠.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주가가 아마 그거를 반영하는 것 같고 물론 관련 기업으로 이제 수급 특징주의 올림픽이지만 이제 KH 바텍하고 또 세경 세경 하이테크 하이테크. 이렇게 같이 네. 보여주셨고 네. 정경민 차장의 올림픽 선택 네. 뭐 있을까요? 저는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네, 뭐 정말 오래간만에 셀트리온은 좀 픽을 해봤습니다. 네 누가 산 거지? 셀트리온은 이제 기관이 어제 기관 좀 매수.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고 뭐 사실 코스피 어제 기관 좀 순매수. 순위에 들어왔을 뿐이지 최근 한 8월부터의 어떤 수급을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원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뭐 바이오나 뭐 바이오시밀 뭐 이런 쪽은 이제 성장 섹터에 그렇죠. 좀 부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금리 인상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이 또 아닌 부분도 이제 가장 좀 큰 부분이 좀 있고 이 차트를 이제 보시더라도 뭐 제가 차티스트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더라도 사실상 네. 더 잃을 것도 없어요. 지금 네. 셀트리온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지지선을 뭐 한 26, 7만 원 선 정도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지금 올해 들어서는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정말 지루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25만 원이 만약에 뭐 깨지면은 여기는 다 터져 나오겠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땐 기계적인 그 손절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렇지만 가격대죠.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그럴 것 같다. 같진 그동안 않아요. 이제 네. 회사의 주가 방어 형태를 보면은 그럼요.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이 세월 동안에 나왔었던 공매도도 다 견디고 이제 이런 회사가 좀 된 거기 때문에 세월의 사실 풍파를. 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코로나와 백신에 그동안 좀 집중을 하는 동안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긴 있었죠. 뭐 일반적인 시밀러도 그렇고 신약 쪽에 이제 후보 물질을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이제 그런 종목들의 소외가 뭐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좀 지속되면서 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셀트리온도 뭐 사실 레키로나의 출시 전후에 좀 잠깐 반짝한 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거의 뭐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좀 강력하게 좀 대두되고 있고 이제 뭐 성인의 80% 그리고 취약층은 90% 접종이 되면은 뭐 10월, 11월 이 정도면은 선언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에서 봤을 때 시장이 주는 힌트는 백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치료제를 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간 이제 외면을 받았었던 의료 시스템들의 재구축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시각도 예전으로 다시 되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독한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뭐 8월 달에 뭐 이 정도 뭐 수급을 좀 보인다는 것은 좀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경구용 치료제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의 채택 국가가 점점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시밀러 제품들의 또 매출도 좀 좋은 소식이 좀 한두 번씩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의 지지선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시국에서 국면에서 이 정도의 좀 수급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셀트리온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삼형제 모두 네. 좀 병을 관심권 서두를 것 괜찮을 것 같은데. 같아요. 네. 대선 오기 전에. 네. 자,
결국엔 두 분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들이네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요즘 뭐 뭐 변동이 의도를 심하니까.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죠. 외국인들이야 뭐 샀다 팔았다 자꾸 그러니까 뭐 한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추세를 판단하기가 네. 조금 어렵다. 어제 금리 인상에 외환 시장에 좀 어색한 흐름이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두 분의 올림픽 기관 투자자의 정혜민 차장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파인테크닉스 네. 이렇게 두 개 픽해 주셨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준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네. 두 분이 준비하신 승부수, 자 화면으로 보시죠. 김영민 매니저는 자이언트 스텝 하셨고, 그다음에 정경민 차장은 DLENC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구 할 차례죠?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쨌든 게임주, 엔터주들이 정말 좀 선방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주도 섹터의 종목들 뭐 반도체 IT 쪽,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도 요즘에는 약간 조금 시들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시장이 좀 열심히 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선택받은 업종이 엔터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엔터나 게임 업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산업 섹터, 그게 이제 저는 메타버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김현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메타버스 그러면 자꾸 운송업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유, 네. 메타버스 이미지와 그렇게 싹 와닿지는 않죠. 이제 아니요. 풍기는 제 괜한 이미지가. 애드립을 쳤네요. 네.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실성이었어요, 실성. 네. 네.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이제 성장 섹터, 그야말로 이제 성장이 시작되는 단계의 종목들을 보실 때, 아, 이거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걸 또 방송에서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성장주는 말 그대로 그 성장주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은 분명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008년에 설립된 이제 VFX 말 그대로 이제 영상 특수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광고라든지 영상 뭐 드라마 컨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VFX 기술이 정말 필수 중에 필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네마틱이라는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거의 이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때 보면 영화의 특수 효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것들을 여러분들 요즘에 좀 자주 보시는데 그게 이제 게임도 뭐 스토리를 넣어서 맞아요. 이렇게 게임 광고들도 뭐 영상처럼.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VFX가 그런 분야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은 광고라든지 이 리얼타임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큰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이 리얼타임 엔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얼타임 엔진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영화와 같은 데서 이제 구현하는 아주 디테일한 이제 특수효과 장면을 만드는 데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플러그인 기술, 자체 플러그인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같이 이제 믹스를 하니까 거의 이제 그 영화와 같은 수준의 VFX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존 이제 VFX 수준의 퀄리티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찾고 있는 건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버추얼 휴먼 빈센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M 걸그룹 에스파가 이제 신곡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아바타를 이제 실제로 만들기도 했고 유료 이제 XR 라이브 공연을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국내 최초로 이제 XR 라이브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이것도 SM 그룹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티스트들이 저기 이제 녹색 화면 같은 데서 저기 이제 빈 공간 같은 데서 그냥 춤을 추면은요 그 뒤에 실시간으로 이제 화면이 이제 깔리는 게 그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면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카네기홀을 붙여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공연한 것 같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규모 세트가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과 같이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못하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저 XR 라이브 이제 컨텐츠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상업화 이제 성공을 시킨 이제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국내 유일한 AI 기반의 이제 리얼타임 버추얼 휴먼 요게 이제 빈센트라는 건데 보시면 진짜 실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의 이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눈빛도 깜빡깜빡 움직이고요. 손동작도 실제로 움직여요. 그 정도로 실제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새로운 초현실 세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 뭐 MBC,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그 요즘 잘 나가는 크래프톤 등등과 함께 정말 많은 이제 광고 콘텐츠, 무려 5,300개가 넘는 광고 콘텐츠를 이제 제작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게임 회사 컴투스가 위즈윅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어요. 네네. 이틀 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엔터 기업이라든지 게임 회사들조차도 이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정말 좀 눈독을 좀 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같이 이제 비슷하게 덱스터 같은 기업들, 그렇죠. 위즈윅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이런 기업들의 몸값이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위즈윅을 드려보고. 어디가 지금 컴투스가 위즈윅 컴투스. 스튜디오를 네. 인수를 하면서 이제 지분 38%를 확보를 해가지고. 덱스터도 네. 가만 안 놔둘 것 맞아요. 같고. 덱스터도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눈독 들이는 많거든요. 기업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연관지어서 뉴를 일발로 한번 했는데 네. 뉴도 어제 그 메타버스에 맞아요. 관련된 준비들을 차곡차곡 잘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엔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려면 사실 메타버스 없이는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들기 그렇죠. 때문에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9,000원에서 8만 원, 요 정도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으나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 92,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CG 이런 예전에는 저 CG야 이렇게 티가 났네요. 전혀 모르죠. 맞아요. 네. 몰라요. 어제 그 이제 펄어비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메타버스 도깨비, 관련 게임인가요? 네. 도깨비라는 이제 뭐 지금 뭐 론칭된 건 아니고 먹개비?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근데 거기 이제 예전에 메타버스 드라마 도깨비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아, 그 영상이 이건가요? 나왔는데 네. 굉장히 좀 산뜻하고 약간 그래픽이. 제가 볼 때는 이 메타버스 게임의 좀 대장격이 될 수도 있을 수준으로 이건 예, 펄어비스 거죠. 펄어비스가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컴투스도 어제 그 클로니클을 열었는데 컴투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좀 있는 이제 그래서 이런 컴투스가 이제 그걸 보완하려고 이제 그렇죠. 위직을 네. 인수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우리나라를 좀 배경으로 이렇게 어디예요 저기가? 근데 이게 뭐야? 펄어비스가 아니잖아 오늘은. DLENC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좀 저도 이제 감상하는 숟가락 하나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네. DLENC는 뭐? DLNC는 뭐 ESG 쪽이에요. 뭐 지금 ESG? 뭐 요즘 우리가 어제 또 3강 환경. MNT도 했었고 뭐 네. ESG 관련된 그런 뭐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실적 대비 밸류는 뭐 사실 가장 매력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수급이 퍼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펀더멘탈 밸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DLENC 또 그렇습니다. 뭐 DL 건설까지도 사실 뭐 큰 이의는 뭐 이렇게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대림 산업이 분사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확고한 브랜드 그리고 이제 수주 실적 뭐 이런 좀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크로라는 이제 브랜드와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모두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 하우징 쪽에 뭐 정책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일단 도시 정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다 뭐 감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실력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뭐 리모델링, 철도, 수자원, 뭐 대도심 터널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그 아시아를 잇는 이제 보스포러스의 해협도 지금 터키에서 지금 대림 엔지니어링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좀 사업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된 이제 그런 공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 건설도 건설입니다만 탄소 쪽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CO2 포집 관련된 그런 설비 여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지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은 아닙니다. CO2 포집에 대한 이제 그런 플랜트가 고난이도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플랜트 제작 기술이 있고 제작을 했었던 이제 그런 경력이 좀 많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CO2 뭐 탄소세 관련돼서 CO2 포집에 대한 이제 그런 설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야 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만 뭐 정책 밸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경기 민감을 또 아우를 수 있는 또 금리 인상기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DLENC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또 DLENC를 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 예. 대림산업에서 분사한 건설 플랜트 그렇죠. 이렇게 됩니까? 네. 저는 오늘 그러면 픽을 김현민이죠. 네. 자이언트 스텝. 네. 서운합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앵커로스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거고. 뭐 하여튼 참고 정도 하시고. 자, 두 분의 오늘 또 픽하고 선택한 기업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이벤트는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아우, 뭐 카불에서 또 이 폭탄 테러 소식 때문에 안타까워. 참 이게 신경이 좀 쓰여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또 사태가 벌어져 버렸는데 아무쪼록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결사항전의 의지를 그냥 뭐 갑자기 이제 왜냐하면은 긴급 성명으로 미국의 발표를 청년들, 했는데 특히 마린이라고 하는 해병대원들이죠. 해병대원들이 지금 13명이 네, 사망자가 13명. 한 명 더 추가가 돼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3명이 된 것 이게. 같은데 미국의 자존심이죠,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네. 사실 이제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오히려 조금 더 풀릴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조용히 좀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